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장중에서 계속해서 낙폭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급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힘을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해주었고 또 실적 기반으로 한 엔터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쫓아가야 될지 또 꾸준히 상승해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5월 한 달도 지금 채 끝나지 않았는데 정말 수익률 크게 내주고 계시는 전문가님이랑 한번 수익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 상단에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폭등하는 종목들을 지난주에도 우리 전문가님이 찾아주셔서 우리들이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잖아요. 이분과 함께하면 수익도 빅으로 챙기고 실력도 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 초반엔 강하게 출발했지만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했고요. 2480.2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27% 강보합권 마무리됐고요. 816.7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수익도 빅, 실력도 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기 급등주와 폭등 차트의 정석을 보여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죠. 그리고 토네이도급 종목 회전율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정말 알뜰하고 짧고 간결하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우리 빅스 전문가님 어떻게 수익 내고 계시는지 수익률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월 수익률 현황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통합 수익률이 총 230%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2, 3, 4월, 1월까지도 계속해서 거의 300% 넘게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5월에도 지금 230% 벌써 지금 5월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러다가 500% 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파이버프로가 33%, 이스트소프트가 31%, 우수 AMS 25%, 대원강업 23%, 나머지 종목들도 뭐 짧게는 5%이지만 많게는 20%, 30%까지 챙겨가면서 총 합친다면 이렇게 230%라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수익 내고 있는지 또 잘 따라오면 과연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인증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함께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시죠. 오늘 엔터테인먼트와 육계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뭐 JYP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육계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지금 구제역 관련주까지 엮이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주들 공략하는 방법까지 잠시 후 방송에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 방송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힘도 빠졌고 종목들이 좀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봐야 되겠죠. 빅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늘도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한 채 양시장 되게 애매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우리 국내 증시가 힘을 써서 증시를 다시 반등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계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반등 기조를 크게 다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증시는 항상 올랐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듯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끝났을 때 반등 구간이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날이 곧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앞서서 반드시 준비를 미리 해놔야 다음 반등과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그 증시 안에서 수익을 꼭 챙겨 가시겠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나도 수익 보고 싶다, 그리고 빅스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까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강한 반등이 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정말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런 이야기들 다 풀어 나가볼 건데 지금 미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빅스 전문가님의 모든 노하우 다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부터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면서 상승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모습. 강보합이긴 하지만 뭔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국내 증시였었습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지 브리핑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악재는 사실상 지금 국내 증시나 이제 글로벌 이슈상 어느 정도 희석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채 협상에 대한 이슈인데 이 부분마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이 되어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만 보자면은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낮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백악관과 공화단의 이른 타결은 아직은 좀 이르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악재 자체는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지역은행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팩웨스트의 급락 등에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급락세를 연출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눌리는 모습도 만들어냈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은행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특히나 팩웨스트는 급등하는 등 은행주들의 하락에 진정을 조금 보였는데 이 뱅크런 같은 사태는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 좋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불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본다면은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바닥록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도 좀 연출을 해줬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9만 원대 이 지수를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었는데 사실상 지금 본다면 여러분들 부채 협상이나 은행 사태나 반도체 업종의 강세나 좋은 이슈들만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요? 그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지수 자체가 증시 자체가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을 어느 정도 해놓고 놔야지만 다음 상승이 오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도 회복의 가치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전에 우리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회복해주지 못하는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일까요? 2차 전지가 강하게 먼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이 증시의 수급 자체를 2차 전지가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큰 회복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2차 전지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다소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크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무언가를 꾸준히 담았습니다. 우리들 모르게.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의 좀 업종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하면 반도체가 있겠죠. 반도체, 왜 반도체를 갑자기 볼까요? 그동안에도 사실 반도체는 꾸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회복.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일조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큰 틀로 본다면은 반도체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이제 앞으로는 이번 연도 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들과 그리고 소부장들에게 수급이 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 쪽으로는 이제 엔터 업종과 게임 업종을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코스피는 0.04%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7%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아쉬웠던 부분은 시장이 강보합을 보였음에도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그런 하루였네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형주 강세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됐어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은 지수 상황 대비해서 이 대형주들이 수급을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 자체는 좋아도 종목수들과 업종별로는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죠. 지수 선방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엔터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시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엔터 업종 강세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를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지수가 빠지는 만큼 일조를 한 게 2차 전지의 하락이에요. 그만큼 계속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다시 보여주는 그런 건강한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연속 하락으로 사실상 지금 불안 심리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반등 시에는 오히려 이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지수가 또 빠지는 게 아닐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 되나라는 불안 심리들이 좀 작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양시장,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모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도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아마 저는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손 놓고 계신다면 다음 주에도 아무 수익도 챙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매일매일 교육시켜드리고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매도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를 봐야 될 때이고 대형주들로 수급 현상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과매도라는 건 지금은 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올라갈 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요. 그때를 우리가 잘 대비하자라고 하시면서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을 항상 늘 갖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게 적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대 잘 잡아가신다면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빅스 전문가님이 도와드리고 있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 상단에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시장 점검을 해주시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의 종목 수익률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소개해주시는 종목들 또 방송에서 말씀해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수익률이 잘 나고 있습니다. 우리 빅스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으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1, 2, 3, 4월에도 우리 전문가님이 300%, 400%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번 5월에 또 얼마나 많이 수익률을 내주실까 기대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5월 16일인데 벌써 230%잖아요. 진짜 500%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요. 종목별로 보면 파이버 프로가 33%, 이스트 소프트가 31%, 우수 AMS, 대원강업, 플레이미드, 동방선기, 세종공업, 한라 IMS, 유신 쭉 보이시죠? 이렇게 최근에 약간 숨어 있었던 종목,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바로 곧장 상승할 종목들을 잘 잡아주셔서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로 다 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방송 중에 또 공개해 주신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도 잘 시청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종목 수익률 리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수익 내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해볼까요? 오늘 제가 수익 리뷰를 해볼 종목들은요. 제가 네. 4월 28일 날 주토피아를 이제 나왔었거든요. 오. 그날 제가 이제 연휴를 앞두고 나서 네. 여러분들에게 연휴 동안 다음 주에 수익을 볼 종목 총 5가지를 제가 들고 맞아요, 나왔습니다. 맞아요. 시크릿 종목 한 종목과 네. 관심 종목 4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었고 네네네. 노란톡방 그때 당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2종목을 챙겨드리겠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리겠다라고 한 종목이 2종목이었고 나머지 3종목은 제가 전략까지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날 방송을 듣고 들어오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제가 네.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4월 28일 날 제가 이 주토피아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급의 업종들이 수급 변화들이 좀 있을 것이니 우리가 그 업종들을 미리 선침해서 어느 정도 발맞춤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었던 업종은 바로 게임과 조선 기자재 테마였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UAM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4월 28일 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5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연휴를 잘 보내시고 저랑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여유롭게 아침에 만나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마다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고 수익을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전부 다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로 좀 리뷰를 해드릴 종목들은 바로 파이버 프로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인데 그 두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장중에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때 당시 여러분들 4월 28일 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까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했을까요? 이스트 소프트 5월 2일 우리가 11,450원의 매수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요? 슈팅이 채 나오기도 직전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보고 계신 게 분봉 차트이지만 그 전에 일봉 차트를 본다면은 우리가 언제 들어갔냐? 이때 들어갔습니다. 상승이 채 나오기도 직전에 우리는 선취매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날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거래일 만에 최대 31%의 수익률을 네. 단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거에 그렇게 막 관심 갖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보는지를 참고한다면은 다음 지수 상황 때 상승할 수 있는 테마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게임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게임 중에서 차트가 괜찮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이슈를 지금 담고 있는지를 캐치를 한다면은 사실상 그 업종 안에서 공략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은요. 지금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보시고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인증 사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좋게 다들 29%, 30%, 적게는 23% 챙겨 가셨어요. 그러네요. 다들 그때 당시 들어오셨던 분들이 같이 제 라이브 방송 듣고 전략 듣고 그리고 아침에 매수 타점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입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남겨주신 인증 사진입니다. 그날 매수하자마자 바로 2차 VI까지 걸리고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났었죠. 그날 참고로 지수 상황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파이버 프로예요. 이 종목도 아까 여러분들 메모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종목도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 종목은 제가 4월 28일 날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의 사진에서 보이는 차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제가 가지고 나왔었어요. 상승이 1차로 나오고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지수 상황이 어느 정도 좋지 않으니까 상승이 나왔어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잡기 좋은 기회를 줬었죠. 언제였냐? 이 음봉 때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음봉 다음날. 이 하락 때 우리는 들어갔어요. 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담고 있고 UAM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어도 다음날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약속대로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언제 진입했냐? 5월 2일 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금 4월 28일 맞네요. 제가 이때 아침에 5월 2일인데 5월 2일 매수가 3,550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미지로도 올려드렸고 텍스트로도 올려드립니다. 2주 만에 어떤 상승률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와. 자, 2주 만에 33%.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엊그저께 수익 인증이 나온 거예요. 시장이 좋지 않아도 엊그저께 시장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 종목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왜? 좋은 종목이니까.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하락해도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주 만에 33%라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여러분들 세 종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여러분들 처음 스윙 리뷰했을 때 그때 보셨던 그 화면입니다. 자, 파이브 프로와 이스트 소프트 약속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위드, 한라 IMS, 동방성기. 제가 4월 28일 날 연휴가 끝나고 어떤 업종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게임과 조선 기자재였죠. 플레이 위드는 역시나 게임 관련주의 하나였고요. 한라 IMS와 동방성기는 조선 기자재 테마 중에 하나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메모장에 텍스트까지 남겨드리고 참고로 이 메모장만 올려드리지 않아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 방송까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자, 세 종목 같이 볼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로 보실 게 동방성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날 제가 메모장에 방금 전에 시초가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 갭이 2% 내지 3%가 떴어도 결국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2주 만에 최대 16%의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꾸준히 올라갔죠. 이날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우리에게 슈팅이라는 어느 정도 수익거리를 갖다 주면서 2주 만에 16%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볼 종목이 한라 IMS예요. 한라 IMS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상승이 시작할 때. 그날 어느 정도 그 전날 상승이 나왔지만 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역시나 시초가 공략 가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끝없이 상승을 했어요. 2주 내내 거의 상승만 한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화려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조금씩 시장이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이 종목은 계속 올랐어요. 2주 만에 15%의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고요. 자, 마지막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종목 플레이 위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플레이 위드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적이 딱 시초가로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 공략했을 타점이 이때입니다. 이때까지의 차트만 보고 이거 다음날 시초가 공략해도 되겠다. 왜? 차트 흐름이 너무나도 이뻤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관련주에서도 이 플레이 위드만한 종목 만한 게 많이 없었어요. 게임 종목 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주목을 하더라도 차트 흐름이 어느 정도 이뻐야 되고 이 지수가 하락해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이 거기에 딱 맞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오다가 하락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2주 만에 22%의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테마와 시크릿 종목도 역시나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는 업종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업종 안에서도 차트가 이쁜, 재료가 좋은 그런 종목들을 잘 담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공략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딱 얹으시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전략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나 이 종목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증시가 어려워도 나는 꾸준하게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까지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이 5월 시작되자마자 4월 28일에 소개해 주셔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내신 종목들을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진짜 종목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도 좋지만 차트로 봤을 때 얘 예쁘네, 이제 좀 곧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주시고 매도 사인까지 딱 주시니까 우리 진짜 안정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이만큼 쉬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종목도 뭐 한두 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기간만 하더라도 5개 종목 드렸고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교육까지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떡방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또 꾸준히 수익을 낼 종목들 계속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 열심히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증들도 모아주셔요. 또 이렇게 수익 내라고 종목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꼭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당장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리뷰 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또 테마 관련주들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2가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6개 이렇게 2가지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뭐 2가지 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많이 올랐던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엔터 업종이 주목되기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이 엔터 업종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전에는 많이 좀 기업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출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화면상 보여드리는 이 이슈 자체도 그런 부분들인데 화면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엔터테인먼트의 기업들이 주가가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 업종들이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예년보다 호황일 것으로 지금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엔터테인먼트 업황의 경우 통상 1분기는요 아티스트 앨범이나 이 컴백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비수기로 좀 인식을 하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콘서트 등을 개최를 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비수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실적 자체,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JYP 엔터테인먼트나 YG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 SM 보세요. 5월의 주가 수익률 자체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5월에만 40%가 올랐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강하게 장대 한몸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종들이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켰던 것은 이미 그 전부터입니다. 한참 전부터예요. 반도체랑 전기전자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쯤에 엔터테인먼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가들을 형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엔터테인먼트나 주가가 상승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0%도 이미 넘었습니다. 4월부터 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렇다면 지금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분간 지금도 아까 전에 우리가 시황에서 살펴봤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뭘 주목하고 있어요? 물론 전기전자에 주로 주목을 하고 있지만 기타적으로는 게임과 엔터에 좀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슈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지금 반드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지만 오늘의 상승이 가장 많이 컸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왜 올랐을까요? 사실상 이 종목은요. 지금의 상승이 오히려 예견되어 있었던 주가 흐름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바닥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다져놓고 왔었습니다. 2022년도 5월 달부터 이미 그 전부터 바닥을 잘 다져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저항대가 있었어요. 65,000원의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갭상승으로 뚫어버리고 나서 지지받아주는 눌림목도 잠깐이지만 생성을 해놨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후발주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기업들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 그 기업들의 설명도 조금씩 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사실상 결국엔 뭐예요? 어떤 배우를 보유하고 있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 대한 설명보다 주가 차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에요. 제가 관심을 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 주가 차트 보시면 그 종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OTT 관련주로도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엔터 업종뿐만 아니라 OTT 관련주로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 수급,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2만 원대부터 2만 원의 주가부터 무려 39,600원까지 얼마예요? 거의 100%가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때 당시에 일봉이나 분봉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사실상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마 제 기억상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시장이 좋지 않았었죠. 연저점을 위협하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종목도 역시나 약세를 좀 보여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잡아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도 강하게 수반을 시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다시 잡고 올리겠다라는 의지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저항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 그런 주가까지 다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돌파 매매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돌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을 때 돌파 매매가 실패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돌파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이미 그 전에 저항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돌파 매매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사실상 시장이 큰 흐름을 받지 못하면서도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가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가의 저항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라이브 방송 들어보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궁금합니다. 관심 종목 1번 궁금합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엔터 업종을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기술적 분석에 의한 빠른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에요. 아까 첫 번째 종목은 저항대 구간에 도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돌파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막 몇 번이 달았는지 아찔하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갔어요. 거의 뭐 하한가 5번 맞은 것 마냥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지금도 주가가 지수 자체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종목도 역시나 힘을 쓰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시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엔터 업종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빠질 것보다는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을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이 종목도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전략을 잡아드릴 거예요. 어떻게? 라이브 방송 열어드리고 메모장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하실 수 있도록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나 엔터 업종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없다. 나는 내 포트에 지금 엔터 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나는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의 1번과 2번 원하는 종목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가장 많은 종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네, 엔터 업종이 한동안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색안경을 끼고 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은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좋아지고 이제는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OTT 관련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상태로 전 고점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약간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지 저항대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이 잘 이끌어 주실 예정이고요. 관심 종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이제는 반등만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전략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와 주시면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노란 톡방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략들 바로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게 또 메모장이랑 이미지로 전달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챙겨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엔터 종목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핫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인데요. 6개도 정말 매해 이렇게 한 번씩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어떤 이슈일까요? 사실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씩 이제 뜬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일까요? 왜죠? 계절 테마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같은 게 거의 계절적으로 한 번씩 돌아오게 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날씨가 따뜻해질 때 뭘 먹어요? 어딜 많이 갑니까? 나들이 많이 가시고 네, 나들이 많이 놀러가 가죠. 많이 가셔가지고 고기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아, 그때 소비도 많이 급증하는 그 와중에 지금 하필이면 그 기간에 가장 강한 구제역과 돼지열병들이 발병을 하게 되면서 오, 진짜. 이 고기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6개 관련주들은 오늘에서야 좀 초강세를 보였지만 사실상 구제역이 좀 지속되는 것들에 있어서 저는 6개 관련주들이 뜰 때가 됐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비주류 테마와 주류 테마 이 증시가 상승을 할 때마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들이 주류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주류 테마, 계절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뭐 지수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들을 비주류 테마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주류 테마인 구제역이 강하게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구제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엔 뭐가 타격이 올까요? 바로 축사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이 고기들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6개 관련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자, 모임이나 외식 등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0% 넘게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매해 봄부터 여름철까지 상승했다가 추석 이후 다소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계절적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닭고기 역시 병아리 공급에 대한 감소 그리고 닭고기 생산 원가 등의 상승 등의 어느 정도 이슈 등이 좀 받쳐지게 되면서 닭 도축 마리수가 감소한 데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 수요가 많은 상황에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떤 걸로? 구제역으로 인해서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육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사실 육개뿐만 아니라 사료곡물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들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상행 평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육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구제역까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6개 관련주들은 지수가 만약에 다시 상승을 보이고 반등을 보이더라도 6개 관련주는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의 특징주와 관심 종목도 역시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 이 6개 관련주를 왜 살펴보기 시작해야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렸죠.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많은 이 상황에 이 가격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그날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테마들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려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 아침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6개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관련주의 그 종목들을 써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마니커 FNG라고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강하게 상승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드린 거고요. 이 종목이 어제는 강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오늘은 장중에 2차 VI까지 넘어서 거의 상한가 근접치까지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그런데 6개 관련주 다른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아직 이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 종목만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후발주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마니커 FNG는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 윗꼬리, 저는 이 윗꼬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잡아나간다면 지금 이 6개 관련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니커 FNG로도 충분히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볼게요.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전문 업체고 이 종목의 강점은 뭐냐면요. 이 종목은 일단 기업 자체가 지주사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장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냐? 구제역에 대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육계에 대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료에 대해서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 일정에 이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비주류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구제역 지금 뜨고 있죠. 사료도 뜨고 있죠. 그리고 육계까지 뜨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재료를 모두 다 총망라한 기업이 바로 이 하나의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다른 종목들 뭐 사료면 사료, 구제역이면 구제역, 육계면 육계 따로겠지만 이 종목은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이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바닥 잘 잡아놨습니다. 바닥 잘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사실상 이 종목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시기보다는 저와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특히나 이 종목도 아까 1번 종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놓칠 수도 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노란톡방은 절대 방이동이나 방폭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들어오셔서 절대 방이동을 하시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셨을 때 방송 시청 인증 꼭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광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방에서 따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지금 전문가님 너무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정말 이런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막 방 이동 있습니다 하고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이제 모셔가고 있는데 저희는 방송 중에 지금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 이동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빅스 전문가님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개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계절이 되면 또 한 번씩은 뛰어 올라주는 테마가 6개 테마, 6개 관련주이죠. 마니커 FNG 오늘 상승분 보셨을 텐데 아직 오르지 않은 두 가지 관심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전문 제조업체이고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계속해서 평탄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조금 들썩들썩하면서 올라와 줄 때가 된 것 같죠? 이 종목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원료 육 전문 업체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한 번에 그래도 좀 강한 힘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게 두 가지 종목 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고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까 나가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전문가님 오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볼까요? 시크릿 종목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유발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네. 차트 부분만 볼게요. 차트 부분만.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설명보다는 사실상 차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테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시크릿 종목의 테마는 CBDC, 전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여기서 왜 디지털 화폐를 갑자기 봐야 될까요? 사실상 제가 오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 자체는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시간적인 부분상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광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 부분만 간단하게 잡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따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CBDC를 먼저 보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차트를 보고 나서 굉장히 공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상 이 차트를 보시면은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두세 네. 번 정도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막상 손이 나가기에는 윗꼬리 달고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윗꼬리가 달린 것들이 굉장히 특히나 차트 자체가 저점에 있을수록 윗꼬리가 자주 나온다면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재료도 좋고 재무도 좋고 이슈적인 부분까지 달려 있다면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어찌됐든 윗꼬리까지는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그렇다면 안정적인 수익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요. 딱 저항대와 지지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언제 어디일까요? 자, 저점 기준으로는 4,300원대. 고점으로는 6,000원대 구간의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을 때마다 윗꼬리가 한 번씩 튀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상. 근데 최근에서 들어서 어떤 흐름일까요? 바닥이 채 닿지도 않았는데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급을 동반시켜서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 윗꼬리들이 출현되었던 것은 일부 매물대를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그 매물대가 어느 정도 다 소화해 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에까지 다시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대시세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특히나 지금 박스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려올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신다면 낙폭이 굉장히 커요. 5,500원에서부터 4,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못해도 30% 20%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시다면 굉장히 두려우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도 좋고 이슈적인 종목도 좋고 수급도 좋지만 하락을 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전략과 대응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나 CBDC 관련주 이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까지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과 전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C 관련주로 오늘 시크릿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CBDC도 우리가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차트로 보셨을 때 조금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공략을 해도 되려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우리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시크릿 종목은 앞에서 보신 관심 종목들보다 더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이름과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전문가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요즘 진짜로 제가 아까 전에 네. 했던 말 다시 이제 반복이지만 네. 저희 방은 절대 방이동이나 방폭파가 맞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법 광고로 인해서 방을 절대 이동하지 않으시길 주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방송 중에 광고로 인해서 이동하신 분들은 그 방 다시 나오시고 QR코드 찍으시고 다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문가님들이 워낙 이제 매매를 잘하시고 수익을 잘 내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광고쟁이들이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금전적인 손실을 보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이동 없고요. 다시 한번 저희 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우리 주토피아 빅스라고 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시지 말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토피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